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이슨 생커 지은입니다. 제이슨 생커 작품에 대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블룸버그 선정 세계 유리 미래학자이며 미래 예측에 대한 1인자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제목은 스타트업의 미래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타트업의 미래, 자금 조달 위기에 처한 스타트업, 적어도 향후 몇 년간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과 현금 유동성이 성장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입니다. 적어도 향후 몇 년간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수익과 현금 유동성이 성장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입니다. 스타트업 문화는 최근 경기 순환 주기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은 후로 스타트업 업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처한 문제와 위기는 자금이 조달되는 방식이나 손해를 보고 운영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며 상대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다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먼저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투자를 받으며 이들 대부분이 엔젤 투자자,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 기업의 자금 지원과 경영 지도를 해주는 개인 투자자라고 불리는 부유한 투자자들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투자자들 역시 주식시장의 하락성과 위험성이 높아진 금융시장 환경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시장 동향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 하락과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많은 경우 민간 자금 조달이 둔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시장의 변동으로 인한 파급 효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말고도 투자자가 이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투자의 평가 기준표를 바꿀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타트업 스토리를 풍자한 실리콘밸리라는 미국 드라마에서도 보여주듯이 더 많이 실패할수록 더 가치가 높다는 말을 비꼬기나 하듯 많은 농담이 쏟아집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 임원으로서 잠시나마 엔젤 투자자로 활동했던 나는 이러한 스타트업의 생태와 사고방식이 절대적으로 만연하며 이는 무책임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업계에 종사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생각이 현실과는 정반대라고 느낄 것입니다. 사적인 투자 유치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실패해본 기업일수록 기업의 가치는 높아진다는 말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의 미래장에 등장한 기업 공개 데이터를 살펴보면 믿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공공시장 투자자들은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서 현금을 먼저 찾아보고 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가치를 긍정적인 현금 유동성의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은 그 반대입니다. 이는 현금 유동성이 마이너스이고 순손실을 보이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가깝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캐캐묵은 옛날 방식입니다. 우선순위가 성장해서 현금 흐름으로 바뀐 오늘날, 지난 5년을 지나오면서 스타트업 생태가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제 자금이 고갈되기 직전의 위험을 안고 있고, 손해를 보면서 기업 가치를 높였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평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많은 스타트업이 다른 기업들처럼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과 같은 구제금융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빌린 돈을 갚으며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2조 3천억 달러 상당의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에 중소기업청 대출 구제 금융이 할당되어 있다지만 그 조건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금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고 정부의 구제 금융조차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 교육기술, 전자상거래, 국가안보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혼돈의 시기를 헤쳐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능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자본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조차도 구제 금융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모든 기업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몇몇 핵심 스타트업 기업들 역시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성장에서 수익으로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번 주 주제입니다. 성장에서 수익으로 우선순위를 바꿔라. 적어도 향후 몇 년간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손실도 크고 현금 유동성이 낮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어려움은 보다 커질 것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망하거나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소멸할 위험 역시 큽니다. 마치 내가 사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같이 말입니다. 그 여파는 앞으로 10년간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경기 순환 주기를 넘어서 생각하면 스타트업의 미래는 더 경직될 것 같습니다. 경직된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기업이 수익을 통해 성장하길 바라겠지만은 수익 대신 성장을 선택하는 것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익과 현금 유동성이 성장보다 더 높은 위험순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는 혁신을 이루는 속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리하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조정할 때 좀 더 건강한 재정 비즈니스 모델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와 다가올 수년간 스타트업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보다 건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성장 수익률이 증가해도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빠르게 수익을 보기 시작하는 기업에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항상 그런 식이었고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불황의 미래 19번째 이야기입니다. 불황의 미래 20년간 들이올 그림자 20년간 들이올 그림자 우리는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손실이나 위험성 속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미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 중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20년간 들이올 그림자 우리는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손실이나 위험성 속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미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 중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경기 불황에 휩싸인 후 나는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지난날 입지가 좋지 못했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나는 경제학자이자 금융 미래학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금융 시스템을 분석하고 미래를 장기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2001년 찾아온 경기 불황이 지난 20년 동안 내 인생에게까지 그림자를 들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0년에 찾아온 경기 불황을 보며 또 한 번 향후 20년간 들이올 그림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으로 많은 사람이 의료 분야와 같이 경기 불황에 강한 산업들로 이동해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나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멍청한 생각 2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멍청한 생각 2가지. 햇빛이 좋은 1999년 봄날이었습니다. 나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수업을 듣고 강의실을 막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역사적인 중앙 잔디, 캠퍼스 중앙에 위치한 잔디로 토머스 제퍼슨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로 떨어지는 햇살을 맞으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당시 나는 학부 과정을 마칠 즈음이었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챔프힐 캠퍼스의 독일어 석사 과정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학비, 건강보험료, 생계비 등 모든 것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학원생으로서 엄청난 규모의 혜택이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학위 프로그램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졸업하자마자 6개 컨설팅 회사로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는 닷컴 버블이 최고조였던 시기로 미국 역사상 일자리 전망이 가장 좋았습니다. 나 역시 원하는 민간 부분 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나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난 학생인 것이 좋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또 한 가지 머릿속에 든 것은 경제가 이렇게 잘 풀린다면 한두 해가 지난 후에는 얼마나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쯤이면 난 석사 학위가 있을 테고 그러면 난 돈을 더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멍청한 생각이었습니다. 난 경제학자처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경기 순환을 알지 못했고 해가 뜨고 나면 반드시 또 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뒤통수를 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대학원에 등록했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시장에 들어갔을 때가 2001년 봄이었습니다. 그 2년이 만들어 놓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0년 가을만 해도 연봉이 1만 달러, 1만 5천 달러, 심지어는 2만 달러의 보너스까지 주던 회사들이 이제는 유행이 지나갔다는 듯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나는 1999년이나 2000년에 기업으로부터 서면 제의를 받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후 기업에서는 1, 2년 동안 채용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영구적으로 연기되면서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 일자리들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괜찮으면 내일은 더 괜찮아질 거야. 이것이 나의 두 번째 멍청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비즈니스 경제학자가 되기 이전에 배웠던 교훈이고 경제학자가 아닌 이들과 공유하는 경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멍청했던 생각은 황소. 황소의 뿔이 하늘을 향해 지켜들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승 시세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7월 12일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팜플로나에서 있었던 일.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황소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잘 풀린다면 한두 해가 지난 후에는 얼마나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밖에서까지 네트워크를 쌓을 필요는 없어. 이 회사에는 날 위한 일자리가 항상 있을 거야. 네, 일에서만큼은 내가 전문가야. 추가 연수를 왜 받아야 하지? 내 일을 대체할 사람은 없을걸. 회사가 여기저기에서 사람을 해고하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난 없어서 안 될 인재거든. 나는 회사에서 잘 박혀 있다가 불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돼. 많은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슬픈 사실은 이러한 태도로는 경기 하강기에 결코 안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항소만을 믿고 있다가는 10중 8구 그 뿔에 바칠 것입니다. 선택지를 가지는 것 자체가 게임의 룰입니다. 경기 침체는 선택지를 빼앗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 궁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경기 침체를 기회 삼아 커리어를 바꾸거나 교육을 더 받거나 직장에서 내 몸값을 올리거나 창업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들여온 20년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들여온 20년의 그림자. 경기 침체와 커리어 계획을 고려할 때 스스로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1년 경기 침체가 내 커리어 개발에 미친 장기적 영향은 반복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로 젊은 세대 전체가 사태를 지켜보며 선택지를 넓히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이 붕괴한 후 나는 경제학자가 되었지만 코로나19의 성격과 그 경제적 여파를 고려할 때 사람들은 보건 분야 일자리와 재택근무 일자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도 경기 침체가 반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경제가 경기순환이라는 고 불리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경제가 경기순환이라고 불리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부른 인적 피해는 막대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인명피해, 질병의 고통, 경제적 피해는 재앙 그 이상입니다. 모든 산업과 경제 분야에 단기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은 향후 수년간 상당히 치명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와 비극 속에서도 보건, 경제, 사회 전반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시기에 긍정적인 면을 찾으면서 느끼는 것은 팬데믹 없이 주어지는 의료, 경제, 사회, 개인의 혜택이야말로 결국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팬데믹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 위험성, 비용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미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 중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재택근무의 증가는 사람들의 업무 및 생활 방식에 물리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랫동안 추세를 그리며 성장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재택근무 확산을 확 앞당길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자신의 직업 및 직업 선택권과 미래의 잠재적 소득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업무 및 직장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위나 인증 프로그램 수료처럼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의 수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홈스쿨링이나 온라인 교육을 고려하지 않던 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 분야 쏠림 현상도 예측 가능합니다. 교육, 투자 및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공중보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보건 분야를 선택하는 이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향후 의료기기 및 개인용 의료보호구의 공급 부족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의료 공급망을 정비하고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절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둔화,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전략을 인식하는 데 추구하는 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변화를 보자면 관광산업과 레저산업 등 수많은 산업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입 절감의 여파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여행과 레저 산업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가장 큰 부정적인 여파라면 적자 지출과 국가 부채 증가를 보다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런 재원도 없으며 경제의 모든 것을 매입해 소유하는 소위 경제의 양자 상태에 슬금슬금 다가가고 있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공중보건, 교육, 경제에 있어서 분수령을 맞은 오늘날 한편으로 긍정적인 영향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올 긍정적 혜택보다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인명손실, 질병의 고통, 경색된 의료 시스템, 지역 및 산업 경제 파괴, 국가 부채의 증가, 그리고 중앙은행 부담의 증가 등 다방면에서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에필로그,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에필로그, 이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책을 쓴 주된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장기적 영향 및 미래 변화에 대한 나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에서 나는 코로나19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그 전개 과정에서 따라 책에서 제시한 많은 문제가 예상보다 급변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많은 산업, 기업, 개인, 경제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보강하고 식료품 및 위생용품의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향후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기회가 장기적으로 볼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미래가 오기까지 치러야 할 비용이 클 뿐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닥칠 다양한 잠재적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전망할 때 예측을 구성하는 과정 중 위험 요소와 변화의 요인은 없는지 고려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 책이 이 같은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코로나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일인 것입니다. 보건 전문가와 보건 정책 당국이 강조한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합니다. 이 위기 또한 지나가리라.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되었던 조치와 변화들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칠 2차 혹은 3차적인 영향과 경제적 악재에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회복될 것입니다. 위기의 시간을 지나면 회복은 찾아올 것입니다. 위기의 시간을 지나며 기업의 회복을 도울 기회를 찾고 있거나 변화에 적응할 방법을 찾고 구체적으로 커리어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행운을 빕니다. 제임스 생커 2020년 4월 코비드19 코로나 이후의 세계 유리 미래학자 제임스 생커의 미래 예측을 태백산지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